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가격 예측을 위한 MLOps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팀 구매구매 2대0 발표자 정선규라고 합니다. 이제 MLOps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연을 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MLOps란 무엇일까요? MLOps란 머신러닝, 개발, 운영을 통합하는 단어로 데이터 레이블링의 일관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머신러닝 코드는 전체의 5%를 차지하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서빙 등 데이터 관련 업무가 나머지 95%를 차지합니다. 이번 사진은 저희가 데이컨 인구소득 기반 예측 대회에 참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 모델이 쌓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API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며 예측값을 얻을 때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디플로이먼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팅으로 협력 툴로는 Git과 GitHub을 이용하여 GitHub 플로우를 사용하였고 인프라는 GCP 컴퓨터 엔진을 이용하여 리눅스 서버와 도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로는 요청이 들어오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패스트 API, 모델이 실제로 적재되어 예측할 때 도움이 되는 레디스 AI, 데이터베이스로는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1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로는 인구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옆에 사진을 보면 트리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DB에 포스트그레스QL 관련 함수가 들어있고 라우터에는 인컴 데이터를 관련하여 프로덕션, 프레딕트 기능을 할 수 있게 API에 추가를 해놓았고 스키마에는 데이터의 요청값과 결과값 클래스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서비스 안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로직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관련 함수,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유틸에는 로드 모델, 타임 에러와 같은 에러들을 정의하였고 예외 처리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와 레디스 AI 같은 경우 도커 컨테이너화하여 사용하였고 이제 API 요청이 들어오면 프로덕션과 프레딕트를 할 수 있게 이제 응답을 해주는 구조로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인트 값으로 id와 age 등등 있고 스트링 값으로 work 클래스와 education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 fast API UI를 간략히 먼저 보자면 프로덕션 부분에 엔트라이얼 훈련을 몇 번을 진행할 것인지, 엔스플릿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스코어 모델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그 저장이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레딕트 부분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1을 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모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려웠고 인구 소득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적재할 경우 실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에서 프로덕션을 진행할 때 파이썬은 CPU 코어를 하나만 사용하여 서버에서 진행할 경우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저희는 프로젝트 2를 진행하였고 데이터로는 실시간 데이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같은 코인들을 가지고 수집을 하였습니다. 옆에 트리 구조를 보면 코인과 덱스 파일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자면 코인 프레딕트 부분은 코인 예측 훈련 함수가 들어있고 코인 서비스에는 코인 서비스 관련 클래스, 데이터 컬렉션에는 코인 데이터 수집 함수, 데이터 베리피케이션은 코인 데이터 검증 함수, 유틸스에는 슬랙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덱스 안에는 BTC, 이더리움, 에이다와 같은 플로우들이 에어플로우를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 인덱스 부분에 4시간마다 수집을 하였고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6개의 변수를 수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2에서의 세팅은 협력 툴로 깃액션을 이용한 CI/CD가 추가되었고 인프라로는 도커 컴포즈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에서 이제 모델을 관리하고 실험 관리를 하기 위해 MLflow가 추가되었고 실제로 모델이 저장되는 민나이오 이제 워크플로우 정의, 스케줄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에어플로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구조를 살펴보면 미나이오, MLflow, 포스트그레스QL, 패스트 API, 레디스 AI는 도커 컨테이너화하여 사용을 하였고 에어플로우는 로컬에서 서버를 직접 띄우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에어플로우를 통해 코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코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면 MLflow를 통해 모델 파라미터, 매트릭스, 아티팩트가 저장이 되고 API에서 저장된 갖고 와서 이제 가격을 예측을 해주며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와 슬랙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에어플로우를 통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가 4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비트 DB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으로는 MLflow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DB에서 불러와 모델로는 LSTM을 사용하여 훈련이 진행이 되면 모델이 미나이오에 저장이 되고 매트릭스와 파람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제품을 어떻게 빠르게 출시하고 업데이트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CI/CD를 구현하였고 에어플로우를 통해 CT 지속적 훈련을 실현하였습니다. CI/CD 지속적 통합과 배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VS 코드에서 저희가 짠 코드를 GitHub에 푸시를 하게 되면 아이디와 킥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우분투에 접속해서 체크아웃, 도커 허브 로그인, 도커 이미지가 빌드가 되며 도커 허브에 푸시가 되면서 도커 허브에서 유저네임과 SS 토큰을 가지고 저희가 짠 도커 컴포즈가 풀이 되면서 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에 대해 CT를 보면 지속적 훈련으로 에어플로우가 시작이 되면 애드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를 4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이 베리파이 부분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널값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고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그게 다 완성이 되면 LSTM 모델을 가지고 훈련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 순서로는 에어플로우, MLflow, 패스트 AP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을 맡은 이대영입니다. 먼저 에어플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3개의 코인, 에이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3개의 코인에 대해서 각각의 덱을 구성하여서 각각의 병렬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각각의 작업들, 애드나, 스타트, 그 다음에 얼던, 트레인, 그리고 베리파이, 얼던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전에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만약에 석세스일 때도 확인이 가능하고 페일일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는 슬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4시 4분에 메시지가 와서 성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L 플로우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익스페리먼트에 4개의 실험실이 있는데 R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 1 부분의 인컴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더리움, BTC, 에이다 순으로 모델이 저장이 되었고,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한 1000여 개가 지금 넘게 쌓여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MA라는 지표를 통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0.039의 스코어를 보이는 A다 646번. 여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소스런 부분에 저희가 이미 이제 정의해 놓았던 매트릭스 부분들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티팩트 부분에 저희 모델을 추후에 예측하기 위해서 스케일러 2개를 넣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스테이지 부분을 저희가 상품을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프로덕션 부분으로 저희가 바꿔주면은 실제 API에서 저희가 예측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API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API 부분에서 이 프로덕션 부분이 앞에서 발표할 때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엔트라이어를 2라는 값으로 주고 스플릿 2,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리콜, 그 다음에 모델 키를 RF 2022-0624 오늘 날짜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은 저희 이제 터미널에서 패스트 API 컨테이너 부분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에어플로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제 결과를 보시면 200번 코드가 뜨고 트레인 던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ML플로우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테스트 실험실에서 방금 만들어진 RF 2022-62 오늘 날짜에 모델이 생성이 됐고요. 소스런 부분을 보면은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를 보면은 리콜, 좀 전에 제가 입력했던 그 값으로 리콜이 이제 평가 지표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 모델을 바탕으로 프레딕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프레딕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프로덕션으로 이제 상태를 배포 상태로 바꿔주고, 패스트 API에서는 프레딕트 부분 API를 이용해서 좀 전에 모델 이름이 이 모델 이름을 복사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타겟 값이 0, 그 다음에 던이라고 해서 잘 예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분류 모델이다 보니까 1 또는 0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아래쪽에 이제 리퀘스트 바디 부분에 보면은 나이나 워크플레스, 그다음에 다른 여러 이제 인자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결과값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3개의 코인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BTC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실행 과정 속에서 저희 이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개의 행을 바탕으로 그 다음 4시간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24일 17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700만 원 언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API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대 액션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GitHub 레포지토리고요. 여기서 저희가 GitHub에서 커밋을 하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이제 수정을 거친 다음에 커밋을 날리면 저희 액션 부분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중입니다. 앞에서 성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it 액션에서 이제 도커 빌드가 이루어지고 접속이 이루어지고 이미지 빌드된 거는 도커 웹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상당히 이제 빌드 과정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구매구맨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병선 매니저님부터 피드백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을 참석을 해서 사실 가이드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분석 역량이라 그래서 이렇게 요 지침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받은 가이드를 보면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좀 이렇게 맞지는 않아서 조금 제가 좀 감안을 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신 거는 지금 뭐 간단하게 이제 소득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걸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한 뭐 안내라든가 이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왜 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좀 어필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 쪽을 보면은 크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걸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또 표현하고 뭐 데이터 아키텍트라고도 저희 회사에서는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직무 계열이 또 있죠. 근데 아마 두 분은 이제 후자 쪽을 좀 더 포커싱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저희 구인을 하는 거, 저희 채용을 하는 이런 거를 봐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 못지않게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이 되게 이렇게 화랑이 맞아요. 또 많은 또 수요가 있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대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저렇게 막 구현을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 정도는 다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하고 해서 이제 지식들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표현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어필하기에는 좀 이렇게 뎁스가 더 들어가야겠죠.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MLOps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괴가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석님 진행해 주시면서 가겠습니다. 저도 이 제목 주제 자체가 코인 가격 예측을 위한 MLOps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MLOps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었구나라고 일단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까 앞에 박변선 수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평가 항목에 분석 역량이라고 50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될지가 이게 정말 난감하게 장표들이 돼 있어서 좀 고민스럽고, 그런데 이제 아까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오토ML 통해서 모델 자동 생성을 해서 예측하는 것 같은데 그 모델을 뭘 쓰신 건지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기본 모델을 자동 생성하신 건지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표에 그냥 기본 LSTM 그냥 해서 하신 거죠.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뭘 예측하는가를 계속 고민을 갖고 들을 때 20행을 바탕으로 4시간 가격 예측?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러니까 고객은 이걸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얻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할 때 사용성 관점에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제품화해서 만약에 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LOps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MLOps 시스템의 정의는 뭐고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타겟을 한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고객을한테 이걸 세일즈를 할 건지 뭐 그런 포커스라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MLOps 시스템 구축은 맞는 거고 여기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세일즈할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MLOps 시스템이 구축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MLOps 관련돼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진경 교수님 이어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악역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만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 전문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 MLOps 시스템 구축이면은 시스템 구축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빠져 있어요. 시스템으로 만들었지만은 두 분 본인이 직접 한 건 없고 MLflow나 AFlow 같은 기존의 툴을 가져다 쓴 것밖에 없어서 사실적으로 그걸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그게 그 두 분의 역량이라고 보기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저 툴을 저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엔드 유저가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엔드 유저가 저걸 다시 배우느니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엔드 유저는 버튼 클릭 하나로 아니면 화면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코인 데이터 썼는데 코인의 앞으로 예상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 굳이 저렇게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필요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냥 툴 화면은 그대로 갖다 써서 그게 좀 그랬고, 그리고 아까 LSTM 썼다고 했는데 저는 앞에 랜덤 포레스트를 잠깐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단점에서 프로젝트 2로 갔어요. 근데 굳이 그 단점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LSTM은 그 시계열 분석용이잖아요. 시계열 분석이 아닌 데이터면은 다른 툴을 쓰지 못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파이썬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걸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직접 코드로 구현했으면은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 두 번째 앞단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툴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툴을 쓰기 위한 그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 툴을 사용했잖아요. 툴을 사용했으면은 난 그래도 이 툴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그 9페이지나 18페이지에 보면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아예 자세하게 넣어주세요. 자세하게. 저렇게 너무 간단하게 넣지 말고 저기 있는 버전 같은 걸 아주 자세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직접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파이썬으로 구현은 못하더라도 이 툴만큼은 확실하게 쓸 수 있어. 이 툴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저 포트폴리오 자료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툴을 썼으면 난 이 툴만큼은 완전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1 세팅이나 프로젝트 2 세팅, 그 다음에 구조를 저렇게 아이콘하고 글씨만 넣어주지 말고 여백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말을 다 써놓으세요 텍스트로. 그러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이 툴을 썼던 거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가 보여질 것 같아요. 꼭 고치세요. 깃허브에서 코드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사용되니까 그렇게 고쳐서 포트폴리오에 써야 저걸 보고 아, 이 사람 이런 능력이 있네라는 걸 판단하니까요. 고치셔야 돼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매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팀은 신한카드 기업 멘토님께로부터 멘토링 지도를 받은 마지막 조입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